안녕하십니까. SBS 아카데미 컴퓨터 아트학원 남상우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서는 디자인 분야에서 갑 중에 갑, 광고 디자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디자인은 15초의 미학이라고 말하듯이 몇 초 안에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시켜야 한다는 데서 굉장히 매력적인 디자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광고 디자인의 영상이나 인쇄물을 보시면 한눈에 사로잡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뇌에서 뉴런을 따라 소름이 돋으면서 아! 또는 헐! 이라고 하셨던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디자인은 어떻게 기획하고 제작하는지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에 이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일단 첫 부분은 여러분들이 광고 디자인을 처음부터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개요라던가 아니면은 광고 디자인의 목적 이런 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디자인 이라는 단어 중에 광고라는 단어만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광고는 한자어로 풀이하자면 넓을 광에 알릴 고, 그래서 널리 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리는 거죠. 이미지를 제작하고 혹은 TV 광고를 만들어서 세상에 널리 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광고 디자인. 이 광고 디자인은요, 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창의력이나 혹은 남들을 제3자를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게끔 공감대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광고라는 것은 그림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V는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겠죠. 저는 인쇄 광고를 주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광고 이미지가 있다면 지나가다가 사람들은 한 번쯤 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 깜짝 놀라죠. 오, 이거 아이디어 완전 좋은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괜찮은 광고가 있으면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한 번에 이해가 간다면 아! 하면서 헐 대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지나가다가 봐도 모르는 게 있으면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 디자인은요, 찰나의 순간에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찰나의 순간에 계속 쳐다본다고 해서 생각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것은 좋은 광고 디자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 위급할 때는 뭐 119나 112 이런 전화를 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그런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알리려면 보통은 전화로 알리게 됩니다. 경찰서에 전화하고 소방서에 전화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죠.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고 디자인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만들기라기보다는 아이디어를 창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한 것. 새로운 것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이용해서 광고를 만든다. 이게 가장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의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고 디자인 중에서 이제 광고, 널리 알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다음은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한글이 아닌 영어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계획, 구상, 설계, 의장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일정한 용도를 가진 것을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이 용도에 맞고 가장 미적인 형태를 지니도록 계획 및 설계를 하는 것이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읽은 것은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은요. 보통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설명들입니다. 디자인의 어원은 디자이네어라는 단어로부터 와서 지시하다, 표현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아름다움과 쓸모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beautiful과 useful, 사용이 되는데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디자인은 신미성도 있어야 되고요. 아름다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쓸모 있는 실용성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 팬시아트 제품을 보면은 예쁘고 아름답기는 하나 가끔 쓸모없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통 어디에 있냐면 시내에 나가보시면 상호명을 얘기는 못하겠지만 예술상자라고 있죠. 네. 예술상자에 가보시면 이쁜 것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구매 욕구를 막 불러일으켜요. 제 지갑을 막 열고 싶게 만들어요. 하지만 쓸모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쓸모 있고 디자인까지 좋다면 그것은 훌륭한 디자인이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고 쓸모 있는 디자인을 만들려면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미 알고 계셔도 한 번 더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자인의 조건. 한목적성, 신미성, 경제성, 독창성, 질서성.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자, 한목적성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목적성. 가장 으뜸, 최고를 뜻하고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쓸모있게 만드는 것이 한목적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미성은요, 네, 아름다울 미자 들어가서 아름다움과 매력을 넣은 것을 신미성이라고 하고, 경제성은 디자인으로 인해 창출되는 수익 구조를 생각하는 그런 것을 경제성이라고 하죠. 흔히 말해서 제품으로 인한 디자인된 제품이나 혹은 뭐 차량 탈 것, 이런 것들이 디자인으로 인해 창출되는 수익, 즉 매출,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독창성, 나만의 디자인을 만들 것, 누구를 카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 희귀한 자신만의 디자인, 이런 것이 독창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별화 전략을 잘 짜야 되겠는데요. 한목적성, 신미성, 경제성, 독창성까지 이 4가지의 조건이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도록 한목적성, 신미성, 경제성, 독창성까지 한목적성, 신미성, 경제성, 독창성까지 이 4가지의 조건이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 바로 질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론 내용은 너무 지루하시죠? 네. 하지만 알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세상에 널리 알리는 광고와 이 5가지, 한목적성, 신미성, 경제성, 독창성 4가지를 조화 이루게, 이 4가지를 조화롭게 이루게 한 질서성까지 해서 광고 디자인이 된다면 충분히 좋은 디자인이 나오겠죠. 널리 알리고요. 예를 들어서 인쇄 포스터가 벽에 붙어 있어요. 혹은 버스 정류장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 광고를 보게 돼요. 만약에 별 내용이 없다면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관심이 있다면 뚫어져라 볼 거고요. 혹은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겠죠. 정말 희귀한 디자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아예 모르는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인들이 그 광고가 특이하다고 사진을 찍을 정도면 엄청난 디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광고 디자인을 할 때 항상 제3자, 보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보통 디자인 학원에 가보면 전공자와 비전공자 두 분류가 있어요. 전공자들은 보통 시각 디자인과 혹은 산업 디자인과, 게임 디자인과 등등의 학생들이 있고요. 비전공자는요, 디자인과, 미술과 전혀 관련 없는 보통 일반 학과들의
학생 혹은 졸업한 취준생 등이 있습니다. 직장인도 있겠죠. 근데 그 디자인과 출신 학생들이 조금 착각을 하는 게 있다면, 아, 나는 디자인을 잘하니까 뭐 이 정도야 뭐 충분히 비전공자 애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 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시각 디자인과 출신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정답이 아니었어요. 남들보다 잘한다는 그 자신감은 좋았지만 제3자, 디자인의 D자도 모르는 그런 일반인들의 생각을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것이죠. 디자인 출신이니까, 디자인과 출신이고 디자이너 출신이니까 내가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도 공감해 주겠지가 아니고, 일반인들의 생각을 공감시키도록 여러분들은 디자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광고 디자인 중에 디자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디자인은 예술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디자인과 예술,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예술은 신미성을 주로 추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디자인은 신미성도 중요하지만 실용성에 더 무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디자인이라는 것은요, 남들의 생각을 열게 하고 남들의 지갑도 열게 해야 됩니다. 네, 생각을 여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각을 열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지갑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제가 만든 디자인을 보고 제품을 보고 오, 저거 나 소장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트는 자기 자신만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표현함으로써 뭔가 신비로움이 있겠지만 제3자는 예술 작품을 봤을 때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상업 미술이고요. 파인아트는 예술이 되겠죠. 상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상업 미술, 곧 지갑을 열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디자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디자인은 어느 한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혹은 그 제품을 살 수 있게끔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그런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 디자인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험이 필요하겠죠.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스스로가 경험을 정말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자신의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라는 어떤 추천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각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그 이후에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제가 좀 특이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행도 다녀오고요. 혼자서 여행도 많이 다녀왔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별로 배우지 않는 그런 것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네일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네일 아트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물론 실기 시험에서 한번 떨어진 이유로 지금은 손을 대고 있진 않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손톱이 디자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것도 알게 되었고요. 혹은 여성들이 그 손톱에 왜 네일 아트를 받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색상,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그 네일 아트를 배울 때 시험보다는 그렇게 디자인하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흔히 뭐 아트 수업이라고 하죠. 손톱을 만들고 붙이고 하는 것보다는 신기하게도 디자인하는 수업이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일 아트를 준비했을 때 저는 실제로 생각이 있었어요. 시험에 붙으면 내가 네일리스트가 된다면
디자인 마케팅은 내가 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 전혀 화장이나 뭐 손톱에 대해 정보가 없던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뒤로 다시 디자이너로 돌아가서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남을 때 한 번씩 뭐 캘리그라피를 배운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주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인포그래픽이나 광고 디자인 강의도 하고 있지만, 저는 관심이 있는 거면 무작정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도 뭔가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충분히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뭐 3D 툴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웠던 툴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툴들이 저에게는 좋은 경험으로 쌓았고요. 그 경험이 곧 저만의 무기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쌓고 또 여행 경험도 수많은 경험을 쌓고 하다 보니까 저는 생각하는 것이 남들과는 조금 특이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또 말이 많은 성격이기도 하고요. 사람들과 소통했을 때 뭔가 얘기를 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는 정보 습득은 저에게는 와닿지 않고요. 네,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대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요, 뭔가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즐기면서 공부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광고를 잘 하려면 제 생각은요, 그림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발상을 뒤집어서 아이디어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광고를 생각해냈을 때 실행할 수 있는 추진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메모장 혹시 들고 다니시나요? 광고 디자인을 잘 하려면 메모장을 들고 다니시면서 중간중간에 생각이 탁 아이디어가 확 떠오르는 게 뭔가 있다면 바로바로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아, 요즘 스마트폰 쓰는데 누가 메모장 써요?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손으로 쓰는 것과 핸드폰 두드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펜이 있으면 그림도 그릴 수 있거든요. 요즘 스마트폰에도 펜이 있는데요.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종이에다가 연필 또는 펜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스마트폰은요,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만 검색용으로 사용을 하시고 손에서 잠시 멀어지게끔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길을 다닐 때도 두리번 걸어요. 누가 보면은 저 사람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걷는 이유는요, 앞만 보고 걸어갈 게 아니라 지금 길거리에는 충분히 광고가 다 되고 있어요. 그런 광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가 저 글씨를 봤을 때, 간판을 봤을 때 어떻게 내가 저게 한눈에 들어왔지?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시면서 길을 걷고 평소에 생각을 하신다면 충분히 아이디어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은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광고 디자인에 대한 개요와 이번 시간에는 광고 디자인에 대한 개요와 광고의 뜻, 그리고 디자인의 뜻, 그리고 저의 경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고 디자인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소비자에 의한, 소비자를 위한 디자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광고 디자인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좋은 광고 디자인, 굿 디자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